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적대시하거나 질투하거나 부러워한다. 운 좋은 사람들, 이라고 한마디 하거나 조그맣게 재수없는 부자놈들, 이라고 중얼거린다.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부자를 나쁜 놈으로 바라보며 자신은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지 않은가. 어쩔 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 대해 갖고 있는 적개심과 분노는 놀라울 정도다. 마치 부자가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거야 맞는 말이지. 부자들이 돈을 다 긁어가서 나한테 올 돈이 하나도 없잖아. 물론 이것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변명이다. 내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하겠다. 불평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사회에서 겪은 일을 말하라는 것 뿐이다. 오래전에 내가 경제적으로 사실은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곤란했을 때 낡은 자동차를 몰고 다녔는데 그 차로 차선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대부분의 차들이 나를 끼워주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 멋진 검정색 신형 제규어를 사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갑자기 다른 차가 새치기를 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물건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있었다. 내가 제규어를 몬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말이다. 어느 날 샌디에이고의 가난한 동네에 성탄절 선물로 전달할 칠면조 고기를 싣고 가는 중이었다. 내 차의 선루프는 열려 있었고 내 뒤를 따라오는 트럭에는 지저분한 남자 넷이 앉아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내 차의 선루프에 맥주캔을 던지기 시작했다. 5군데가 패이고 7군데에 커다란 흠집이 난 후에 그들이 내 옆을 지나며 소리쳤다. 더러운 부자놈. 나는 이 일이 어쩌다 생긴 일이라고 여겼다. 그런데 불과 2주 후에 다른 가난한 동네에 갈 일이 생겨서 차를 길에 주차시켜 놓고 10분 만에 돌아와 보니 자동차 전체가 사정없이 긁혀 있는 게 아닌가. 그 후로는 그런 동네에 갈 때 포드 에스코트를 빌려서 갔다. 놀랍게도 전혀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 가난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부자를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 건 확실한 것 같다.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문제일지 모르겠다. 그들이 가난해서 부자를 미워하는 것일까? 부자를 미워해서 가난해진 것일까? 그 답은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예나 지금이나 가난하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부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나도 여행은 아니다. 최근에 생긴 일이다. 저녁 세미나를 시작하기 1시간쯤 전에 호텔방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스포츠 게임의 점수를 알아보려고 텔레비전을 켰는데 오프라 윈프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텔레비전을 자주 보지는 않지만 오프라를 아주 좋아한다. 그녀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녀는 지금 벌고 있는 그만큼의, 아니 그 이상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때 오프라는 할리 베리라는 배우와 함께 여성 배우로서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계약금인 2천만 달러를 받아낸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할리는 돈에는 별 관심이 없고 앞으로 계약할 다른 여성 배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이 엄청난 금액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의심스런 비난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물론 그러시겠지. 이 프로를 보는 사람들이 다 바보 멍청이인 줄 아나? 이렇게 한심한 인터뷰는 생전 처음 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는 겨우 진정시킬 수 있었다. 좋은 에너지를 빼앗기기 전에 비난의 목소리를 제거하려고 취소야. 지금 한 말 취소야. 생각을 알려줘서 고맙다. 나 자신에게 크게 소리쳤다. 믿을 수 없었다. 내가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진 내가 할리 베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비난하다니 나는 얼른 태도를 바꾸어 목청껏 외쳤다. 잘했어. 멋있어. 너무 싸게 해줬어. 3천만 달러는 받았어야지. 당신은 대단한 배우니까 그만큼 받아도 돼.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 그녀가 그만한 계약금을 받아낼 건 무슨 상관인가. 문제는 그녀가 아니라 나다. 명심하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할리의 행복이나 재산 상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나의 행복과 재산 상태의 변화가 생길 뿐이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나 의견을 갖고 있을 때 그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고 옳을 것도 그를 것도 없다. 하지만 그 생각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올 때는 당신의 행복과 성공에 힘을 줄 수도 있고 힘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가자 나의 경보기가 작동을 멈추었고 즉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힘을 중화시킬 수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다. 다만 당신의 생각이 자기 힘이나 남의 힘을 빼앗는 순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럴 때 얼른 생산적인 생각에 집중하라.
이 책을 열심히 읽으면 그런 과정이 더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세미나에 참가하면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세미나에 대해 자주 언급하더라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 많은 사람들의 삶에 경이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일본이 만드는 백만장자의 저자 마크 비터 한센과 로버트 앨런은 러셀 H 코넬의 저서 다이아몬드의 땅의 앞에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 일부를 인용해보겠다. 나는 당신이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이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신앙심 깊은 형제들이 나에게 물어옵니다. 목사님, 젊은이들에게 돈 벌어 부자가 되라는 충고를 하려고 이 나라를 돌아다니며 시간을 쓰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말하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 벌려고 설교하는 시간에 복음을 더 전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이 사회의 가장 정직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자리를 같이 한 어느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돈이 생기면 사람이 변한다고 하던데요.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랄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사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형제여, 당신에게 돈이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분명히 말하죠. 미국의 부자 100명 중에서 98명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돈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100만 달러를 벌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들었겠지요. 나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에 신문에서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부자들도 모두 부정하게 돈을 벌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지요. 친구 여러분, 필라델피아 외곽으로 날 데리고 가 꽃과 정원이 아름다운 집이며 예술작품처럼 웅장하게 지어진 집을 가진 주인들에게 나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우리 도시에서 사업적으로나 성품으로나 가장 훌륭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집을 소유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함으로써 더 명예롭고 정직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경제적이고 신중해집니다. 우리는 탐욕하지 말라고 설교합니다. 부정한 재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말로 신도들이 돈을 갖는 게 사악하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돈은 힘입니다. 그것을 갖겠다는 합리적인 야망을 품어야 합니다. 돈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야 성경을 찍어내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성직자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신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가난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들의 심각한 착각입니다. 오늘은 아주 좋은 지적을 했다. 처음에 신뢰받는 능력을 이야기했다.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자질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이 신뢰받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못 믿을 사람과 거래할 수 있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야 하고 당신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신뢰를 지켜나가야 부자가 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계속 부자로 남으려면 다른 어떤 자질들이 필요할까? 모두 먼치게 예외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필요한 자질들이 있다. 몇 가지 말해볼 테니 맞는지 아닌지 생각해보라. 긍정적이다, 믿음직하다, 목표에 매진한다, 결단력 있다, 끈질기다, 성실하다, 부지런하다, 대인관계가 좋다, 대화를 잘한다, 웬만큼 똑똑하다, 한 가지 이상 분야의 전문가다. 오늘의 지적 중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요소는 부자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부자는 경건한 종교인이 될 수 없다. 는 믿음에 길들여진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다. 나도 이런 식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 친구들, 선생님, 언론이나 기타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어쨌거나 부자는 나쁘고 탐욕스럽다는 말을 들었다.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낡은 통념이다. 내가 실제로 겪어본 결과 내가 만난 부자들은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다. 샌디에이고로 이사할 때 나는 부유한 동네의 집을 구했다. 그 집과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가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데다 내가 동네 분위기에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아서 부담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속물스러운 부자들과 어울리지 않겠다고, 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 그렇듯이 당시 5살과 7살이었던 내 자식들이 동네 아이들과 금방 친해지는 바람에 나는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대저택을 순회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6m는 되어 보이는 정교하게 조각된 나무문에 노크를 했다. 아이 엄마가 문을 열더니 상냥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브, 만나서 반가워요. 들어오세요. 그녀가 아이스티를 따라주고 과일 접시를 내놓았을 때 나는 좀 당황스러웠다. 무슨 속셈일까? 계속 의심스레 머리를 굴리며 해답을 찾으려 했다. 그 후에 아이들과 물장난을 치던 그녀의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부인보다 더 친절했다. 하브, 한 동네에 살게 돼서 기쁩니다. 오늘 저녁에 바비큐 파티를 할 건데 가족과 같이 오세요. 다른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못 온다는 말은 마세요. 그나저나 골프 치시나요? 내일 클럽에 나갈 건데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요? 이쯤 되자 나는 충격에 빠졌다. 내가 만나리라 예상했던 속물스런 부자들은 다 어디로 가버렸을까?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말했다. 어머나, 어떡해? 아내가 말했다. 뭘 입고 가죠? 걱정하는 아내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아니야, 여보. 격식을 따지지 않는 편안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날 저녁에 우리는 참으로 따뜻하고 상냥하고 다정하고 넉넉한 사람들을 만났다. 대화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주도하고 있는 자선모금 운동 이야기를 꺼냈다. 사람들이 각자 수표책을 꺼내기 시작했다. 난 믿어지지 않았다. 부자들이 기부금을 내려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다니. 그게 끝이 아니었다. 기부금을 받은 그 여자도 다른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자선단체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그렇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자선단체를 이끌고 있거나 임원을 맡고 있었다. 우리를 초대해준 부부는 몇 군데 자선단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해마다 아동병원 기금에 제일 많은 지원금을 내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수만 달러를 기부할 뿐 아니라 더 많은 기금을 모으기 위해 해마다 디너 파티를 열고 있었다. 거기 모인 사람 중에 정맥류 전문의도 있었다.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정맥류 전문의로 한 건당 5천에서 1만 달러의 수술을 하루에 4에서 5번 하는 체력가였다. 화요일마다 그는 수술비를 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수술을 해주었는데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10에서 15회의 수술을 집도했다. 게다가 다른 의사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말할 필요 없이 부자를 탐욕스런 속물로 생각했던 나의 믿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는 그 반대라는 것을 안다. 내가 겪어본 부자들은 모두 좋은 사람들이었다. 베풀 줄도 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나쁘다거나 베풀 줄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다만 부자가 모두 나쁘다는 말은 몰라서 하는 말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사실 부자를 미워하는 것은 무일푼 상태로 남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습관의 동물이므로 이 습관을 극복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부자들을 욕하는 대신에 감탄하는 훈련을 하라. 부자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훈련을 하라. 그것이 무의식에 배어들면 당신이 부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도 당신에게 감탄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당신이 지금 하는 것처럼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말이다. 하와이에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훈화 철학이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축복하라는 가르침이다. 아름다운 집을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집을 축복하라. 멋진 자동차를 가진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차를 축복하라. 따뜻한 가정을 지닌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가정에 축복하라. 몸매 좋은 사람을 보거든 그 사람과 그 몸에 축복하라.